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추위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훈훈한 기부 소식이 요즘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연말연시 나눔 분위기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은영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송정보대 사회복지학과 김영란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대전 연탄은행 신원규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전 사회복지관협회 배영길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면서 다 같이 나누면서 조금 더 따뜻한 겨울 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추워져가지고 여기 와보니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금 지대가 높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따뜻한 연탄 떼시면서 네,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지역별로 사랑의 온도탑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인데요. 자, 이은영 사무처장님, 일단 캠페인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매년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집중모금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요. 내년 1월 31일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비롯한 충남, 세종 지역에서도 12월 1일에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청권 그 모금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대전 지역은 66억 9천만 원, 그리고 충남은 200억 3천만 원, 세종은 18억 3천만 원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충남 쪽이 이제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충남은 모금 목표액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요즘 이제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해서 이제 기업체는 물론 이제 일반 서민들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금이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오늘 모금 집계된 내역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이 23억 원이에요. 네. 나눔 온도가 지금 현재 35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전년도에가 44도였습니다. 그러면은 한 80% 정도밖에 지금 저희가 모금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어렵고 또 기업의 참여도가 많이 좀 저조한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참여도가 많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충청권의 그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온도가 이제 100도가 돼야지 목표 달성이고 사실 100도가 넘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지금 캠페인 시작한 지 3주 정도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40도대였는데 지금 이제 30도대에 머물러서 좀 저조하다 이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제 따뜻한 연탄을 전달하는 대전 연탄은행 신원규 대표도 나오셨는데, 네. 자, 연탄 쪽은 좀 모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연탄 나눔을 하는데 10월 달 이미 나눴고 좀 재개식을 조금 늦게 가졌지만 네. 재개식 때에 공기업에서 매년 3만 장 그렇게 기부를 하던 것이 올해는 15,000장으로 반으로 뚝 줄여서 그래요. 그렇게 후원을 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하면 성탄절을 전후해서 한 9만 장 이상 나가야 되지만 지금 한 5만 장 정도 연탄을 배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 나눔에도 좀 문제가 있으시겠어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분들은 많죠. 그런데 이제 대전에 있는 연탄 공장 3곳 중에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 2군데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수급을 위해서 충북 제천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네. 또 예산이라든지 전주 연탄 공장에서 가져와서 연탄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나눔 캠페인 시작한 지 3주 정도 돼서 사실 아직 이제
뭐 거의 중반은 안 됐다고 봐도 되는데 연탄도 그렇고 모금도 그렇고 작년보다 약간 이제 저조하다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영란 교수님, 근데 우리나라의 기부는 독특하게 이제 연말에 좀 보통 집중이 되잖아요. 이런 연말에 집중되는 나눔 문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연말 연시에만 지금 이렇게 국한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제 배려의 문화죠. 그래서 이 기부와 나눔이라는 것이 1년 4개월 네.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풍토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 삶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꿈도 꿔보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좀 굳어졌잖아요. 연말에 주로 이제 연말 연시에 좀 모금을 많이 하는데 이게 연중 상시 모금이 좀 이제 정착이 되면 조금 더 이제 기부 참여가 좀 늘어날까요? 그 풍토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의 이런 문화가 된다는 거. 요즘 지역에 보면 화려한 축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화려한 축제들 뒤에 항상 이런 모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트처럼 이렇게 네. 따라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아이디어 지금 주셨습니다. 자, 배용길 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연말 연시에 집중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독특하게 연말 연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착해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볼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게 연말에 의례적인 행사의 개념처럼 이렇게 잘못하면 자리를 잡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상적인 기부 활동, 나눔 활동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일상 기간 동안에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작은 관심, 자발적 참여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로 연말 기부 문화의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자발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이게 연말의 의례적 행사로 자리를 이렇게 더 굳혀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신원규 대표님은 이제 연탄은행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셨고 대전 연탄은행 같은 경우 이제 설립 20년을 좀 앞두고 있을 정도로 사실 역사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 걱정이 요즘 이제 특히 좀 지난 주말부터 아주 강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취약계층들 요즘 많이 좀 어려우시죠? 아무래도 코로나19를 지나서 뭐 다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어려웠지만 대전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기 건물이 아닌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이 어렵다 그래서 식당 몇 곳을 전달해 주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필요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좀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가도 사실 높고 날씨도 춥고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사실 이제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이 특히 이제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연탄값이 올해 좀 오르긴 했지만 그 에너지 그 부담 때문에 연탄 수요도 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많이 후원해 달라고. 네, 대전 인근 지역에서도 연탄은행에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전화가 오고 또 개인 어르신들도 추우니까 연탄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고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빨리빨리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서 너무나 좀 안타깝고 특히 연탄 공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멀리서 가져와서 나눠야 되는데 연탄 배달업자 되시는 분도 고령이 있어가지고 네. 가까운 지역 금산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없다. 우리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상황이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배용길 회장님도 이제 가장 최전선에서 어려운 분들 좀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 지역 복지 서비스 지금 어떻게 제대로 좀 돌아가고 있나요? 연탄에 관련된 부분을 좀 중점으로 말씀드리면 네. 어르신들은 겨울에 연탄 한 수백 장만 창고에 놓으셔도 겨울 준비 다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시죠. 예. 그래서 제일 연탄 봉사활동을 저도 가끔씩 하지만 나가보면 여럿이 함께해서 한 2시간 봉사하면
그러니까 창고에 200~300장이 바로 이렇게 쌓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추위에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모습이 항상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아쉬운 게 보다는 연탄 보일러 말고 기름 보일러를 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네. 근데 그분들은 매년 저 집은 연탄을 주는데 나는 기름 보일러 못 받는다라는 분이 계세요. 아, 예. 그래서 혹여나 여기 대표님도 오셨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그 기름 보일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이게 항상 저희들 가면 올해도 나는 빠졌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회장님, 그 취약계층들은 꼭 이제 연탄 이렇게 나눔 말고도 이제 자치단체에서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좀 지급을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그 정도 그런 혜택은 받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기름 보일러는 기름값이 워낙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름을 정말 아껴 떼세요. 네. 워낙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상대적 박탈감도 있는 것 같아요. 연탄 300장에 들어온 옆집 친구하고 또 본인들은 그러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지역에서 30여 년 넘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다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선처해달라는 말씀하시는데 이거 선처의 내용이 아니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란 교수님, 그 취약계층도 지금 이제 배영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사실 다 똑같이 어려운데 어떤 분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기름 보일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원에서 좀 소외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자,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맞춤형 지원이 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이런 좀 주장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됐나요?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이 사실은 점진적으로 계속 향상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생활보장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향상은 되고 있지만 네. 사실 예산의 한계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의 이런 문제라든가 정책의 이런 불균형 이런 것들이 잘 수월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지 정책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최강 한파의 이런 긴급 돌봄이라든가 그리고 또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그 환경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주위에 사실 어려운 분들은 많고 우리가 참 도와야 될 분들,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기부를 좀 많이 이제 해주셔야겠죠. 이은영 처장님, 이제 기부는 하고 싶은데 난 어떻게 하는지 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기부 방법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모금 방식은 계좌 입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쉽게 그 전화로 할 수 있는 ARS 모금과 그리고 문자 모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계좌 입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로 모금액은 각 가정에 지금 이제 우체통이 아마 꽂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로 모금도 하고요. 그리고 방송사 모금도 이렇게 참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비대면 문화가 이게 확산이 됨에 따라서 기부 참여 방법도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사랑의 열매에서는 기부 절차 간소화를 하고 또 결제 수단을 다양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라든지 전단지 그리고 지로 용지 등의 QR코드 삽입을 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기부 참여할 수 있고 또 페이 서비스로도 함께 기부를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방법들은 기부자가 직접 그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또 자동으로 기부금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번거로움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개해 주신 게 이제 계좌 입금 또 ARS 활용 이런 게 있었는데 순회 모금도 했는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잖아요. 순회 모금도 아주 인기가 많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캠페인 그 출범식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대전시와 5개구를 돌면서 순회 모금을 진행을 네. 했습니다. 근데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모두들 이제 그 날만을 기다린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각 지역의 기업 그리고 자생단체 개인 기부자분들 한 1000여 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정말 경제 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날이 아마 나눔 축제 현장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원규 대표님, 연탄도 어떻게 좀 기부를 하고 자원봉사는 어떻게 좀 참여해야 되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연탄 기부는
저희 그 대전연탄은행 홈페이지에 보면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저희 이제-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이 계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직접 뉴스나 어떤 방송을 보고 직접 연탄은행에 찾아와서 어제도 어떤 기업이 직접 대표가 찾아오셔서 500만 원을 기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고마운 일이네요. 예.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진짜 연탄은행에서 뭘 하는 곳인지 눈으로 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연탄 나눔으로 바쁘게 나가 있지만 약속을 잡아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같이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도 한 가정당 300장씩 연탄 나눔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2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신청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단체는 20명 이상 그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면 4가구 1200장 연탄 나눔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조금 전에 이제 안내드린 자막이 있습니다. 이제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제 그쪽에 똑같이 이제 입금을 하면 연탄은행에서는 그 돈을 이용해서 이제 연탄을 사서 또 이제 취약계층에게 전달을 해주고요. 또 이제 직접 대전 연탄은행 이제 포털 같은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면 이제 날짜하고 그런 걸 정해서 자원봉사 참여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단체로 오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업체에서 만약에 좀 뜻깊은 연말 보내고 싶다 하시면 뭐 회식을 좀 줄이더라도 그 비용으로 이제 연탄은행에 기부도 하시고 또 다 같이 봉사활동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부 트렌드 요즘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은영 처장님 예전에는 보면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이제 계좌 입금 또 ARS 그 정도밖에 좀 몰랐었는데 요즘 뭐 팬덤 기부 또 펫 기부 아주 다양하게 등장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기부자의 가장 큰 특징이요. 스스로 모금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요. 또 네. 모금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기부자가 주도하는 그 모금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름으로 모금을 하고 기부하는 팬덤 기부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많아지는 현 상황에 맞게 저희가 올 9월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반려동물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펫이라는 그 기부 모금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이 주는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나눔 동반자 역할도 함께 한다면 기부의 즐거움은 정말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착한 펫이라는 거는 이제 반려동물 요즘 많이 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 확산하고 있는데 그 펫의 이름으로 이제 기부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디어 좋은데 어떤 분이 좀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지금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해서 직원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하면서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의 일원인데 이 반려동물도 기부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그 착한 가정이라고 해서 아마 그 노라조의 조빈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가수가 그 강아지와 함께 그 착한 가정으로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착한 펫으로 같이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런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배영길 회장님도 보시기에는 이제 사실 세상이 요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오랫동안 이제 이 사회복지 쪽 이제 일을 하셨는데 개인이나 기업체 그런 기부 트렌드 좀 많이 바뀌었나요? 예,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감동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편리함이 아무리 많이 발달되더라도 내가 사람과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관계의 감동들이 이런 어떤 기부 문화가 바뀌더라도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게 잘못하면 의례적인 기부 활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전달됐을 때 전달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감동의 부분들을 어떻게 이런 어떤 편리함 속에 우리가 포함시킬 건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란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다양한 관심사를 끌어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꽃꽂이계 한영준이라는 그 구호 활동가가 있는데 코인트리라고 해서 하루 100원 그
기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신박한 기부다 이렇게 해서 아주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그 창발적인 그 트렌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네요. 예.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지향점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아무튼 기부 문화 확산에 이런 작은 아이디어들 뭐 이런 게 좀 확산이 되면 조금 더 이제 연중 문화로도 좀 확산이 되고 좀 이제 기부의 일상화 그런 쪽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몇억 원씩 기부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또 웬만한 뭐 기업체 단체에서 수천만 원씩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는 우리와 같은 이제 평범한 이웃들이 아주 그 쌈짓돈이라고 하죠. 아주 아껴 모은 돈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모금하는 것도 아주 그런 것도 이제 감동을 주는데 이은영 처장님 그런 경우가 있으면 몇 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이번 주 월요일에 한 여성분이 저희 모금의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오빠분께서 그 암투병을 하시면서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그 모금의 긴급 지원 의료비를 이렇게 지원받은 적이 있는 거를 이제 아시고 나서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사시던 그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을 저희 모금에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걸 이제 갚자 그런 생각을 하셨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아프고 힘들 때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이 금액을 더 어려운 분께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시고 가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순회 모금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장애인 그 직업재활기관이 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은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관이 그 발달 장애인 청소년들 그 목공의 그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한 목공의 품을 판매를 해서 수익금의 전액을 다시 기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원받은 기관에서 더 나아가서 다시 기부로 참여할 수 있는 나눔의 선순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미담 사례가 사실 뭐 연말 좀 날씨도 춥고 좀 몸도 마음도 좀 움츠러드는데 그런 사례 좀 발굴하시면 보도자료 좀 적극적으로 내셔가지고 언론에도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원규 대표님도 미담 사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연탄은행 쪽에는? 뭐 최근에 그 성탄절 앞두고 아무래도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모았다. 그렇게 해서 예. 97만 원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뭐 바깥에서 또 연탄 나눔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 기부자들을 위해서 또 최대한 그 기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열심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연탄은행에서는 연탄 나눔뿐만이 아니고 이제 급식도 무료 급식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지금 그쪽도 자원봉사자들이 좀 오신다고 하던데요. 자원봉사들이 한 달에 셋째 주 토요일 날 그렇게 음식을 직접 5분이 만드시고 아이고. 또 5분이 어른들이 앉아 계시면 그대로 그 식판을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오실 때는 130여 분 드시고 가시는데 93세, 90세 드신 분이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오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가양동만 해도 노인분 어르신들이 3,600명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인구는 뭐 15,000명 정도 조금 넘는데 그분들을 다 케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걸음을 걸으시고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대접을 하려고 혹시 못 오신 분 계시면 또 반찬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전달을 하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이웃들 생각하시는 따뜻한 마음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좀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란 교수님,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기부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 물론 이제 개인의 만족도 크겠지만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는 부분이 크잖아요, 아주. 네, 많죠. 제가 들었던 그 하춘아 달아 밝은 달아 부르셨던 그분이 48년 동안 200억 원을 기부했다는 그런 따뜻한 그런 소식들 이런 거를 들을 때 이제 가슴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부를 하면서 자아실현의 욕구가 향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자아 존중감의 욕구, 그리고 또 복지 책임의 이런 주체가 된다는 그런 인식, 그리고 또 이타적인 동기 요인. 그래서 나눔은 이 행복의 투자다. 이런 선순환,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선순환들이 예, 정말 순기능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좋은 말씀 같습니다. 나눔은 행복의 투자. 자, 메모해놓고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배영길 회장님, 이게 사실 기부에 무관심했던 분들도 이런 소식을 접하면 사실 기부하고 싶은 그 욕구가 들 것 같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이 아주 적지가 않죠? 저희 지역 내에서는 그 한의사 한 분이 계신데요. 네. 정기적으로 11조를 뗀다는 마음으로 한 15년 이상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한의사 원장님이시지만 그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어떤 복지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시거든요. 네. 저는 그것이 우리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내에서 이렇게 생일이나 이런 걸 받을 때마다 그 기금을 모아서 어르신 경로 중식에 꼭 써달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건 자녀들에게 어쨌든 교육할 수 있는 가장 공동체에 대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선한 영향력과 이제 공동체에 참여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 기부나 나눔 문화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되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부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참여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은영 처장님 그런 부분을 이제 공동 모금에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소개해 네. 주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기부자들은 이제 기부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변화와 영향력 그리고 또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 가정에서 이게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착한 가정,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눔 교육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착한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착한 병원이라든지 착한 학원, 착한 식당. 착한 주유소 등의 그 매출액의 일정액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착한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들 이제 모든 직장인분들은 하실 텐데 월급의 일부를 이렇게 나눔으로 같이 동참을 해주시는 그렇죠. 착한 일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착한 펫이 있는데요. 이런 그 작은 나눔들이 오히려 더 기부로 세상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기부자들이 그 부분도 사실 심리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 기부가 그 거대한 이제 기부액 중에 그냥 극히 일부분으로 이제 사라지는 것보다는 내가 기부한 게 어느 집으로 가서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도 뭐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기획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부자의 의도에 맞춰서 지정 개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부자가 원하는 대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런 지정 내용 등을 담아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회복지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네. 한다면 그렇게 전달해드리고요. 또 연탄은행에도 정말 어려운 가정에 연탄을 배송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 모금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그렇군요. 그렇게 지정개탁 사업을 활용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영란 교수님은 좀 이제 기부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어떤 걸 좀 갖고 계세요? 네,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해서 사실은 고귀한 신분, 귀족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이제 국한된 이런 기부 문화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먼저 이렇게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하는 그 기부 금액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안도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자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숙한 나눔 문화를 이렇게 촉진시키고 촉발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신원규 대표님, 연탄은행에도 혹시 고정적으로 해서 매년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거의 드물죠. 아, 그런가요, 또?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그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조금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꾸준하게 하시는 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 위해서 뭐 어떤 뭐 그런 방법 같은 건 안 갖고 계세요? 그 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그 성경의 구절이 있듯이 네. 마음이 가야
물질도 따라가고 그래도 이제 기부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 물건이 전달되고 그러는데 제가 바라는 것이 지금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지만 꾸준히 이렇게 소액이라도 기부를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을 지을 때에 설계도가 있고 또 기초를 놓고 벽돌을 쌓고 차곡차곡 쌓듯이 네. 기부도 좀 꾸준하게 이렇게 한순간에 겨울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줄 때에 또 여름에도 선풍기 나눔도 하고 생수 나눔도 하고 다른 또 겨울 같은 경우는 동네이 발열 동네이도 이제 나눠드리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꾸준한 기부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딱히 그런 이제 지속적인 기부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배영길 회장님은 혹시 아이디어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기부자들이 기부 후에 저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부 후에 그냥 기부처가 특별한 자료를 보내기 전에는 그 기부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네. 하다못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기관에 직접 방문해 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경험이지만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이 가끔씩 저희들이 고맙다는 게 아니라 기부하시고 후원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희들의 기관에게 고맙다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건 무엇이냐면 기부의 뜻을 저희들이 잘 실천했을 때 그 현장을 보았을 때 그분들이 기부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다시 모시고 와서 그 기부가 확산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부 후에 그 관심을 더 가지셔서 기부처의 어떤 내용들을 알려고 노력하시는 것 이게 오히려 또 이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은영 처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지정 기탁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본인이 지정 기탁한 그 처에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고 어떤 성과까지 내는지 다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걸 원하시면 지정 기탁이라는 제도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김영란 교수님 근데 말씀하셨어요. 저기 지속적인 기부에 중요한 게 이제 투명성이다, 모금에. 그런데 이제 이은영 처장님 최근엔 아니지만 뭐 과거에는 그 모금액을 좀 유용한다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좀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모금회 같은 경우는 아마 2010년도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일부 지회에 그냥 부도덕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안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저희가 그 이제 법정 단체다 보니까 외부 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정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뭐 복지부 감사 다양한 감사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그에 더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2010년 이후에 시민참여위원회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구성원이 일반 시민과 기부자, 배분기관까지 같이 함께 저희 모금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보신 그런 우려는 전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투명성 부분은 이제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전문성도 이제 사실 모금의 이제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전문성에서도 계속 이제 발달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김영란 교수님이 이제 투명성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혹시 뭐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나 이메일이나 이런 SNS에 그 기관에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또 공유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항상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정한 뭐 감사 제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그 기부자들이 자세히 또 알 수 있다면 훨씬 더 기부하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장님, 그 부분은 뭐 예산 결산 내역, 사용 내역까지는 이미 공개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시죠? 홈페이지에? 네, 저희가 홈페이지는 다 이렇게
기관의 운영 현황이라든지 모금 배분의 전반적인 사항들은 다 홈페이지에 공시에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일반적인 일반 성금을 내신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로 공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정,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정 기부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그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기부금의 피드백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피드백을 받아 보시고 나서 정말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기부금을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부자분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은 기관의 신뢰도요. 특히나 피드백을 잘하느냐 그런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은결 회장님은 이제 투명성 또 전문성 부분에서 좀 제안하고 싶으신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모금기관의 신뢰도는 뭐 어떻게 강조해도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이 신뢰도는 모금기관이 투명한 것으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집행되는 사회복지기관들, 그 기관이 예산을 얼마큼 잘 사용하는지 이것의 상호작용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금회가 연말에 이제 중심으로 기금이 모아지다 보니까 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네. 근데 이제 이 기부금을 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분이 그 시기를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말 잘 사용했다라는 집행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면 기부자들이 보기에는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기부 모든 분들이 좀 참여하고 또 열심히 또 연중 이렇게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성숙한 나눔 문화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그냥 이제 기부라는 게 이제 생활화되는 거. 김영란 교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예, 이 성숙한 나눔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자발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변화와 인식 촉진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끊임없는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지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요. 다양한 이벤트, 예, 다양한 이런 인식이 정말 촉진이 되어야 되고요. 기부 방식 자체가 다양화되는 것은 좋지만 편의성 강화되고 진입 장벽, 허들은 좀 낮추고, 네. 예, 그리고 또 이 접근성은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부단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지는 성숙한 기부 문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될 수 있겠지만 혹시 학교나 그런 데서도 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영유아 시기부터 이런 기부 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전부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지금도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교육을 통해서 이 기부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미학이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은길 회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성숙하다는 것이 아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는 이 기부금이 많이 늘어나고 많은 거를 전달하는 게 성숙함일까?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검증되어지고 실행 능력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기부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아직 소수이지만 또는 모든 사람이 그 문제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래서 아까 다양한 방법, 다양한 어떤 대상들로 확대되듯이 자발적 참여의 핵심의 부분들은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돕는 어떤 그런 연말연시의 행위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관심 있는 작지만 나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비켜 있지만
그분들에까지도 우리 이 기부 문화가 연결된다면 네. 그게 성숙함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그 일상적이고 사실 지속적인 나눔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렇게 습관으로 변화를 다짐하기 위해서 기부로 접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 한 기부자께서 작년 새해 1월 1일부터 금주를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소주값 3,000원을 이렇게 적립을 하면서 그 기부 계획을 한 해 동안 실천을 하셨고요. 아, 매일 3,000원씩. 네, 이제 매일은 아니고 이제 술을 드실 때마다 네, 드시는 네. 시기 때마다 이렇게 3,000원을 적립을 하셨는데 그게 100만 원이 모이셨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100만 원을 정말 어려운 이웃에 좀 그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례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부라는 게 일회성으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본인도 위하고 또 사회를 또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나눔 문화를 변화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신원규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100일 기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에 직접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연탄 봉사하는 현장에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그 연탄을 처음 구경하고 아직 나이도 뭐 35세 돼서 연탄을 처음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봉사도 그냥 처음 해본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보내고 싶어서 많이 이렇게 기부에 대한 또 봉사에 대한 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다른 기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탄은행은 그 학생들을 기부가 적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또 기부가 또 안 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봉사를 직접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져가는 연탄 나눔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탄을 나눠주면서 몸으로 실천했고 또 적은 금액이나마 내가 기부를 해서 이렇게 실천을 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은영 사무처장님 이제 좀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김영란 교수님께서 이제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일반적인 이제 대중교육이 아니고 이제 학생들도 좀 필요하다 얘기하셨는데 교육 쪽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나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저희한테 학교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 찾아갈 수는 없고 저희 쪽에 나눔 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나눔 교육을 함께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공익 광고 이제 방송사에 나오는 것도 보면 보통 이제 연말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공동 모금회는 뭐 국내 최대 이제 모금 기관이고 사실 모금은 연중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근데 이제 1년, 예. 홍보를 혹시 연말 연시에만 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닙니다. 저희가 1년 365일 이제 사실 노출 빈도가 연말 연시에 캠페인이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그 광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연중에도 저희가 이제 일상회복 착착착이라는 그 캠페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말 외에도 연중에도 상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이게 접근성이 갈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실 하고 싶어도 이제 워낙 요즘 사는 게 이제 바쁘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기부에 관심 못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제 미담 사례도 좀 듣고 또 이제 이런 홍보를 좀 접하게 되면 본인들도 이제 욕구가 좀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부하려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이제 뭐 연말 이런 모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뭐 공동 모금의 운영 계획도 괜찮고 연탄은행 운영 계획도 좋고 한번 자유롭게 한번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김영란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나눔은 개인과 그리고 또 지역사회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회적인 연대 그리고 또 세계적인 이런 정말 연대하고 제휴하고 통합하는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잖아요. 오늘 이 방송국에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정말 이 주최자들을 만나니까 가슴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네. 이러한 문화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 나눔이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정말 확산되어야 될 분명한 근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동반성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지구촌의 이 상생 평화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은영 차장님은 이제 사랑의 온도탑 작년보다 사실 지금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금을 모아야 내년에 또 그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워낙에 경기가 너무 어렵고 또 그 자영업자분들이나 직장인들도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게 기부금부터가 많이 좀 약간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함께 또 나눠주신다고 한다면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원규 대표님, 요즘 날씨도 춥고 또 이제 에너지 가격 부담 때문에 연타 찾는 분들 늘어나는데 사실 기부가 좀 줄었다고 해서 마음이 아주 지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네, 제가 방송 이후에 바로 달려가 가지고 연탄 나눔을 가져야 되는데 영하 15도 내려갔습니다. 엄청 그래서, 춥죠, 오늘. 네, 살을 에이는 이런 추운 날씨에 물론 봉사자도 참 상당히 힘들고 저보고 추워도 너무 춥네요. 봉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한테 연탄을 전달하는데 정말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액션, 러브 액션이다. 이렇게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봉사자도 안 올 것이고 연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게 이 지역에 왔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해 주시면 힘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영길 회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제 생각에 자녀 교육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에게 공동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작은 나눔들을 아이들에게 실천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공동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 동료들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그 나눔을 실천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오늘 우리 주제 중에서 좀 약간 계속 고민거리 중 하나였던 일상적인 이 기부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전에 또 여러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오셔서 상의하시고 작은 것들을 상의하시면 그 역할에 맞게 참여하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이제 100도를 훌쩍 넘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연탄 봉사 또 각종 후원도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